로빈요. 자, 오늘 페루와 친선 경기, 우선 선발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은 최대한 현재 폼이 좋은 선수들을 위주로 구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근 탈장 이슈가 있었던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고, 리그에서 부상, 부진 이슈가 있었던 조규성, 황의조도 선발 제외를 하고, 현재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셀틱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오연규, 그리고 이번 시즌 K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안현범, 이기재 등등, 오늘이 결승전이다. 그때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나가는 게 맞다 라는 라인업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손흥민은 풀타임 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도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항상 김민재, 손흥민이 항상 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뎁스도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오늘 라인업이 가장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제 눈에 가장 띄었던 점이 첫 번째로 황희찬 선수의 위치. 손업 황왕인가? 오늘 경기 입장할 때도 가장 뒤에서 입장을 하면서 어떤 이 팀의 존재감을 뿜뿜 뽐내기도 했었는데, 오늘 황희찬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어요. 중앙. 뭐 때에 따라서는 세컨 스트라이커라고도 부르고 프리롤이라고도 하는데,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서 정말 많이 뛰었었죠. 오늘은 그 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나온 건데, 이게 우리가 좀 경기가 좀 풀리고 우리 위주로 돌아갈 때는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공격적인 위치에서 이런 황희찬 같은 선수들은 이렇게 프리롤로 나오면 진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고 슈팅도 좋고 일단 빠르기 때문에 칠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상대 수비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오늘같이 좀 전반에 밀리는 경기, 대등한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공격적인 부분에서 한 번의 번뜩임을 기대하다가 그 기대보다 중앙 2선에서 연결해주는데 이미 툭툭 잘리는 게 사실 더 안 좋거든요. 최악이에요. 아무래도 사이드 출신 선수들은 가운데 넣으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2선 중앙에서 볼 소유와 부드러운 연계, 이게 안 돼요. 아무래도 사이드 선수들은 시야 자체가 이렇게 다 보이는 게 익숙해서 이 중앙으로 가게 되면은 어색하고 또 압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막 허둥지둥 막 꽝꽝 막 부딪히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오늘 정확히 황희찬이 이 모습을 전반전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강인의 위치와 황희찬의 자리를 바꿨으면 어땠을까? 오늘 이강인 물론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가장 눈에 띄었고 제일 잘했어. 근데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이강인한테 좋은 찬스가 가게 만드는 것보다 이강인이 경기를 풀고 결국 최종적으로 황희찬이나 톱 오영규한테 좋은 찬스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기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뭐 사실 황희찬이랑 바꿔야 된다 이런 단편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 노력만으로 안 되는 자리, 축구 머리가 타고나야 하는 자리,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이 한 자리는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라도 이강인이 가져가면 어떨까, 이 아쉬움이 있어요. 뭐 당연히 손흥민도 다른 방향으로 위협적이긴 하지만 황희찬은 본인의 장점인 사이드에 세우는 게 어떨까. 결국에는 후반에 이강인이 아닌 왼쪽 이재성이랑 황희찬이랑 이렇게 바꾸긴 했더라고요. 황희찬 사이드로 가고 잘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결국 이강인이 제가 말한 대로 이재성, 황희찬 사이드로 밀어내고 가운데로 왔어 이강인이. 그러자마자 바로 찬스가 난 게 후반 61분 우리나라의 거의 첫 번째 찬스였어요. 황희찬이 잘하는 거 사이드에서 커트하고 돌파한 다음에 이강인한테 패스를 했고, 이강인이 그거를 뒤에 오영규를 보고 자기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오영규를 보고 정확히 흘렸어. 근데 오영규의 슈팅 땅볼. 그러고 다시 홍현석이 들어가면서 이강인이 다시 사이드로 갔는데, 저는 오늘 축구를 보면서 이게 가장 좀 답답했던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아직 클린스만이 선수들을 다 제대로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이 저는 오히려 완전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후에 이제 조금씩 클린스만 감독이 이 선수는 좀 아니다, 이 선수는 해외파지만 좀 이렇다, 그 선수 뽑을걸, 이런 이제 그 딱 겐토가 나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페루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어요. 피파 랭킹 21위고 9월에 중요한 남미 대회를 앞두고 거의 최정예로 소집을 한 거고, 오늘 경기에만 페루 A매치 최다 출전 선수, 페루 축구 역사상 A매치 최다골 선수, 39살 선수, 뭐 이거 우리가 홈에서 뭐 큰 디테일한 전술 없어도 선수 위치 세워주고 공격할 때 자신있게 해,
공격적으로 해 이렇게 좀 말해주면 되겠지 하는 상대가 애초에 아니었어요. 물론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 맞아요. 이제 파악하고 있는 단계고 어쨌든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고는 봅니다. 결국 초반에 거세게 몰아치는 페루 공격에 이제 실점을 했고 뭐 이 실점 장면은 누구라 할 거 없이 위치, 수비 다 안 좋았어요. 결국은 오늘 이강인이었는데 뭐 탈압박, 뭐 수비 끌어들이고 뭐 2명, 3명 수루 패스, 슈팅, 크로스, 헤딩까지 현재 이강인이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오늘도 여실히 보여줬고 사이드건 중앙이건 이강인은 이강인이니까 오히려 넘어가고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원래 알았던 것보다 아쉬운 플레이를 펼쳤는데 오연규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직은 이라는 표현이 오늘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단 하나의 제대로 된 등딱 연계하는 장면이 안 나왔고 그럴 수 있었음에도 교체로 들어온 조규성은 좋았어요. 역시 카타르 월드컵 괜히 주전이 아니었고 확실히 오영규보다 경험적인 면에서도 나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강인 크로스 헤딩 장면은 조규성 아쉬웠다 가 아니라 그건 넣어줬어야 하는 장면이라 본인이 더 아쉬워했던 것 같고 황의조도 사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지만 좀 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형들이 채팅창에서도 주민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늘 똑같아요. 등딱 연계는 절대 피지컬과 패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수싸움과 축구 머리로 하는 거거든요. 등딱은 또 원톱에서 중요한 헤딩도 절대 키로만 하는 거 아니고 결국 타이밍, 먼저 가서 위치 선점,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노력보다는 타고남을 더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사실 히트맵이 어떻고 뭐 느리고 손흥민이랑 뭐 안 맞고 이 얘기가 사실 어느 정도 뭐 폼이 비슷하고 골수가 비슷해야 나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무슨 K3에 있는 뭐 내 친구 공격수 잘하고 있는 애 한번 뽑아봐 이런 것도 아니고 3년 연속 K리그 득점 1위 하고 있고 평가전 월드컵까지도 아니고 그것도 내 생각도 아니야. 평가전이랑 아시안컵도 아니야. 그냥 평가전에라도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오늘 경기였고 뭐 이러다 또 다음 엘사바도르나 뭐 아시안컵 약팀들이랑 할 때는 손흥민 나오고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공격수들 다시 멋있는 골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만 아까도 이강인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대등한 경기를 할 때는 누군가 만들어줘서 황의조, 조규성, 오영규한테 최종적으로 배달되는 장면을 바라기보다는 이 선수들이 케인이나 지루처럼 어떤 수로 이겨가지고 한 명을 딱 벗겨내고 옆에 황희찬이나 손흥민한테도 밀어줄 수 있는 공격 옵션이 있다면 저는 오늘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오늘 손흥민이 없으니까 시선이 뭐 분산되는 경우도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고 페루 수비가 너무나 편안하게 보였고 그냥 앞에 사람만 잘 막으면 문제없다. 이강인 정도만 좀 골머리를 썼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랬어요. 오늘은 이재성, 황인범도 압박이 좀만 강한 상대를 만나면 가끔 그저 하드워커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오랜만에 대표팀 복귀한 선수, A매치가 첫 경기인 선수 뭐 두루두루 있었지만 딱히 여기서 막 꼭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생각이 안 나고 홍현석은 앞으로 좀 더 보고 싶은 오늘 박지수가 좋았어요. 제가 항상 김민재 그 다음 자칫 김영건이 아니라면 박지수일 수도 있겠다라고 늘 2.5번째로 언급했던 센터백인데 제가 이제 수원FC 게임 보면서 반한 선수거든요. 박지수가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하고 대인마크가 좋아. 투지 좋고 센터백으로서 중요한 걸레 수비 되고 근데 빌드업도 좋아. 오늘 후방에서 눈에 띄는 연결들 꽤 있었죠. 94년생이라 이제 다음 월드컵에서 김민재와 호흡도 기대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부상으로 낙마를 해서 동기부여나 경기에 임하는 자세 면에서 정말 남다르거든요. 박지수 좋았습니다. 한 줄 평. 오늘 이해는 하지만 3년 후 월드컵 본다. 어린 선수들을 위주로 뽑는다. 그래서 나이 많은 선수들은 안 된다 하다가 페루의 짬밥과 노련함에 진 경기다.